지난 5일에 포브스지와 포린 폴리시즈의 안보 분야 기사를 기고하고 있는 마이클 팩 기자는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의 K9을 구입하는가라는 자문에 대해 미국의 M1009A7 팔라딘을 능가하는 연속 발사와 지속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155mm 자주포인 K9은 터키와 인도 및 폴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도입했고 지난해 말에는 호주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국도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K9 운용국과 도입 대수는 더욱 늘어났으며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의 K9을 구입하는가라며 마이클 팩 기자는 자문했습니다. 특히 연속 발사와 지속 발사 능력이 팔라딘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K9은 미국과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독점해온 자주포 시장에서 이들 나라들의 자주포와 경합하는 존재로 성장했으며 155mm 포탄 탄편이나 14.5mm 철갑탄 직격에 견딜 수 있는 장갑과 지뢰 폭발 및 화학 무기로부터 병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능력을 갖춰 미국의 팔라딘보다 9톤이나 무겁지만 강력한 탑재 엔진을 탑재한 덕분에 최고 속도는 팔라딘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K9과 팔라딘은 자동 장전 장치와 디지털하기 관제 시스템을 채택해 단시간 사격과 이동을 반복하는 슈팅 앤 스쿠트에 대응할 수 있지만 K9은 1분 동안 최대 8발에서 6발의 연속 발사와 1분에 2발에서 3발의 장시간 발사를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팔라딘은 1분에 최대 4발의 연속 발사와 1분에 1발의 장시간 발사밖에 할 수 없어 K9은 활용면에서 팔라딘보다 뛰어나며 현재 개발 중인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는 1분에 최대 9발에서 10발의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많은 나라가 한국의 K9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팔라딘보다 연속 발사와 지속 발사 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조달 비용 역시 저렴하며 여기에 미국이 팔라딘의 후계 버전으로 개발 중인 58구경 155mm 유탄포가 탑재된 M1299와 동등한 최대 9발에서 10발의 연속 발사가 가능한 K9A2의 존재와 최대 40km 앞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연장탄인 K307HEBB 그리고 로켓 추진과 베이스 브리드를 결합하여 사거리를 54km까지 연장한 K315탄의 실용화에도 성공한 것도 K9의 매력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덧붙인다면 K9은 채용국의 요구에 맞게 화기관제 시스템이나 탑재 전자기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현지 제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어 도입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K9 자주포는 해외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자주포 중에 성능과 도입 조건의 균형이 가장 잘 잡힌 자주포일 것입니다. 몇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터키의 수출용 바이렉탈 TB2 무인 항공기에 킬 스위치가 탑재되어 수출용 바이렉탈 TB2가 터키를 위협하면 TB2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터키의 외교안보 및 군사 문제를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인 노르딕 모니터는 지난 3일에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바이락탈 TB2에 터키는 킬 스위치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의 바이락탈 TB2는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중고도를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타입의 무인기이지만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도 통합되어 있어 미국의 MQ-9과 같은 무인 전투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락탈 TB2는 미국의 MQ-9과 동일한 채공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제 장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대당 도입 비용이 $600만 밑도라 국방비가 많지 않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이락탈 TB2를 도입한 국가로는 터키와 카타르,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과 모로코, 폴란드와 이라크, 에티오피아와 키르기스스탄 및 니제르가 최소 343대 이상을 도입했습니다. 터키의 이스마일 테미르 방위사업청장은 터키가 수출한 무인기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느냐는 현지 언론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만든 무인기는 터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 그는 터키 군용과 수출용 무인기는 사양이 다르고 해외에 수출할 때에는 외교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해 터키제 무인기가 자신을 향한 공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출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터키의 무기 수출 과정은 미국의 대외유상 군사원조에서도 똑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제 무기 구입에 대해 요청을 하면 미 국무부가 심사 및 조사를 실시하며 해외에서 요청했던 무기의 능력이나 조달 규모가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 문제없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의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정치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미 의회가 인정하게 되면 무기 수출에 대한 승인이 나오며 이때야 비로소 고객과 기업 간의 본격적인 수출 협상이 시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터키만이 특별한 방식으로 무기 수출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터키의 외교 안보 및 군사 문제를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인 노르딕 모니터는 지난 3일에 터키의 데미르 방위사업청장의 발언은 전문가들이 킬 스위치라고 부르는 구조를 터키가 비밀리에 채택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킬 스위치는 터키와 불편한 국가나 조직에 수출된 무인기가 터키를 향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격 조종으로 기능을 정지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정말로 터키가 수출하고 있는 TB2를 포함한 무인기에
킬스위치를 탑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노르딕 모니터가 제시하지 않아 아직 소문에 불과하지만 미 국방부도 수출 무기에 대해 최종 사용자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미국제 전투기에 대해 FA-18D는 성능이 좋고 엔진도 강력하지만 제한이 많고 이 비행기를 전투에 사용하기 위한 기밀 코드가 공유되지 않아 미국의 동의가 없는 한 작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혀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제 전투기에 비해 러시아제 전투기가 도입국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며 러시아가 수출하는 무기에도 제한이 있지만 미국이 수출하는 무기에 비해 제한이 느슨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 금수 조치를 당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도 도입국에게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미국제 무기는 고객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미국산 무기는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나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계약에서 금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르딕 모니터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터키가 수출한 무인기에 킬 스위치를 장치했다고 해도 이것은 무기 수출국의 특권이고 아마도 무기 도입국들은 사전에 설명을 듣고 어떠한 제한에 동의하는 것이 수출 조건의 일부가 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제3세계 국가들이 무기 공급처를 분산시키는 이유는 무기 수출국에 따라 가해지는 제한이 다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도입하여 조합을 갖추는 것이 외교정책이나 안보정책의 자유를 담보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면 이번에는 인도 해군이 함재기 도입을 위해 프랑스의 라파렘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해군은 오는 8월에 취역을 앞둔 자국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의 해상시험을 집중 실시 중이며 함재기 도입을 위해 1월 6일부터 라파를 시험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최대 일간지인 힌두스탄 타임스는 지난 1일에 함재기의 도입 후보로 거론되는 라팔이 비클란트 항공모함에서의 스키점프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도 해군은 지상 스키점프를 이용한 시험을 6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테스트에 사용되는 라팔은 인도 공군이 도입한 라팔이 아닌 프랑스 해군의 라파렘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인도를 방문한 프랑스의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도 인도 해군의 항모에 라팔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해 주목받았으나 FA-18F를 제안한 보잉은 지난 2020년에 미국의 지상 스키점프 시설에서 시험을 통해 FA-18F의 특별한 개조 없이 비크란트 항모의 바람에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미그 35의 함재기 버전은 실제기가 없고 인도가 개발 계획을 승인한 자국산 함재기도 언제 완성될지 불분명해 어쩌면 인도 해군은 FA-18F와 라파렘 두 기종으로 함재기 도입 후보를 좁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비크란트 항모의 건조 지연으로 주춤했던 인도 해군의 함재기 도입 계획은 실현되기 시작했고 S-400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하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면 인도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는 프랑스의 라팔일지도 모릅니다.